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BS 인간극장 하나뿐인 내 사랑 5부작에서 우리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는 요한나 씨의 이야기. 남편 성민 씨를 지극정성으로 때로는 쾌활하고 유쾌하게, 때로는 애틋하게,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때로는 소망과 희망으로 돌보는 이 요한나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힘과 감동을 주죠. 또 그 옆에서 바라보면서 같이 힘을 보태는 그 어머님 김인혜 씨의 그 마음도 우리를 때로는 짠하고 애틋하게, 때로는 공감하게 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뿐인 내 사랑 5부작 주인공 이 요한나 씨가 우리에게 편지를 들려줍니다. 편지라고 해야 되고요. 또 이 글이 어떤 용도인지는 끝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편지를 제가 제 육성으로 낭독해 드릴 때 어떤 내용인지 솔깃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편지 뒤에 짤막한 후기가 있는데 그 먼저 제가 잠깐 읽어 드리면 더 공감이 되실 겁니다. 저는 제게 닥친 시기를 휴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가수님도 불미스럽지만 다리도 수술하고 목도 안정시키고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던 시간들에서 잠시 벗어나는 휴가를 보내신다고 생각하고 아리스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가수만을 사랑하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저는 이 시기가 가수의 다리를 고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봅니다. 그동안 소속사가 너무 가수를 굴렸어요. 우리 가수 한철하고 끝낼 가수 아니잖아요. 오래오래 목소리 들으려면 아리스도 양은 냄비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뭉근히 곰국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두고 휴가를 보내는 현명한 아리스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아리스를 향한 마음을 이 편지 또는 이 글 뒤에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이 글을 읽어 드린 것은요, 바로 요한나 씨의 마음, 요한나 씨의 자세, 요한나 씨의 이 모든 것이 가수를 사랑하는 우리와 닮아 있고 우리의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이 글 편지에 관한 후기를 먼저 읽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나 씨, 하나뿐인 내 사랑의 주인공 요한나 씨의 편지 또는 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A4 용지로 한 페이지 반 정도 됩니다. 슬픔은 비교거기 아니다. 당신에게 닥친 슬픔은 분명 형용할 수 없을 크기의 역경일 것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애써 낮추지 말길 바란다. 나의 이야기는 그런 식의 일시적 안도보다 잘하고 있다고, 더 울어도 괜찮다고 다독이며 자신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는 다정한 용기를 담고 있다. 알리고 싶지 않은 치부를 드러내고 고통스럽게 글을 써내려가며 늪과 같은 현실을 전하는 것은 당신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도 했으니 당신들도 할 수 있다는 어줍잖은 용기를 주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저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 전부다. 이 작은 여자가 헤쳐나가고 있는 대단한 일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면한 아주 평범한 어떠함에 불과할지 모른다. 어쩌면 당신도 나와 같은 상황에 닥쳤을지도 이내 해낸 누군가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며 교훈이나 안도를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메비우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나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되어 산재 피해자들의 남편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돕고 작가로서 글을 쓰며 당신들에게 현실을 전하고 있다. 희망과 절망은 어떻게 접어가느냐에 따라 구겨진 종이 뭉치와 종이학이 되기도 한다. 종이 뭉치가 되었다고 울지 말라.
구겨졌더라도 다시 펴서 접으면 된다. 어쨌든 같은 종이약이 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빳빳한 종이약을 접는 것보다 그렇게 구겨진 종이약마저 사랑할 수 있는 단단한 나를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남편의 퇴사날, 다음 날 우리는 휴가를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산재 사고로 남편은 잔혹하고도 영원한 휴가를 떠나게 되었다. 그가 사라지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불안감, 그와 함께 만들어 온 나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렇다. 어쩌면 나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 남편을 살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남편은 나를 지키기 위해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코 살아내었는지 모른다. 그가 나의 곁에 머물러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생이 다할 때까지 그의 곁에서 간병을 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신은 나 혼자 아등바등하는 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는 듯 내게 유방암이라는 휴가를 선사했다. 그제서야 나는 멈추어 설 수 있었다. 그제서야 남편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남편을 사랑한다면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를 사랑하는 남편은 그러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사랑하는 남편은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이란 어느 하나가 희생해야 완성되는 단어가 아니다. 함께해야 완전한 우리이기에. 휴가 갑니다에서는 남편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생각과 선택과 책임 속에서 찾아내고 두드리는 긍정의 힘을 담고 있다. 유방암에 걸린 간병녀에서는 결국에는 무너져버린 나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부디 당신에게 내가 걸어온 길이 일말의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남편은 두개골 골절로 인해 인지장애가 생겨 치매를 앓고 있는 만기 신부전 환자이자 당뇨병과 갑상선 저하증, 왼쪽 눈 실명, 손가락 절단, 중추성 요봉증을 앓고 있는 산재 환자이고, 나는 산정특례가 채 끝나지 않은 유방암 환자이자 남편을 간병하고 있다.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고통스러운 운명의 장난 속에 찍혀진 부호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다. 끝나지 않는 괴로움의 연속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고 나를 보살피며 주위를 인식하고 감사함을 일깨울 수 있는 휴가였던 것이다. 누군가가 이 책을 통해 고통이 영원하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거대한 파도 앞에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나의 두 번째 책을 탈고한다. 당신은 이 휴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저 무언가를 탓하고 있지 않는가? 속절없이 지나가는 시간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 긴 휴가에서 많은 것을 얻고 간다. 당신들에게도 그러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 이제서야 말할 수 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자, 한 페이지 반 정도의 요한나 씨의 편지 또는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글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제서야 나의 두 번째 책을 탈고한다. 그러니까 책을 먼저 한 권 내셨었고요. 이제 이 내용과 관련된 책을 펴내는데, 그 책을 펴내는 것과 관련된 이 후기 내용이 오늘 편지, 오늘의 글이었습니다. 요한나 씨께서 책을 펴내는 일이 또 책을 펴내서 우리에게 또 독자들에게 또 인간극장을 보셨던 시청자들에게 소개되고 전달되는 그 일이 아주 보람되기를 바라고 또 기쁨의 열매도 많아지기를 바라겠고요. 이 편지를 읽는데 정말 감동적인 대목이 있어서 제가 또 울컥했었는데요.
참 너무 감동적이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제가 그 두 부분을, 두 단락을 결론으로, 오늘 방송의 결론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자, 남편의 퇴사날, 다음날 우리는 휴가를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산재사고로 남편은 잔혹하고도 영원한 휴가를 떠나게 되었다. 그가 사라지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불안감, 그와 함께 만들어온 나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렇다. 어쩌면 나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 남편을 살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남편은 나를 지키기 위해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코 살아내었는지 모른다. 그가 나의 곁에 머물러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생이 닿을 때까지 그의 곁에서 간병을 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신은 나 혼자 아등바등하는 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는 듯 내게 유방암이라는 휴가를 선사했다. 참 이런 대목에서 짠하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으로 공감을 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인간극장, KBS 인간극장 하나뿐인 내 사랑 5부작의 주인공 성민 씨를 간호하고 간병하며 살아가는 요한나 씨의 편지이자 글이자 책의 후기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